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이 갑자기 손흥민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현지 팬들은 믿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돌아와요 우리 캡틴. 당신 없이 토트넘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진짜 의미는 그저 추억팔이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조차 숨겨왔던 놀라운 준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 너무 급하게 떠나야 했던 남자. 10년 동안 북런던을 지켰던 주장. 그가 남긴 단 하나의 마음속 숙제가 6개월 만에 드디어 풀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팬들도 해설진도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한 장의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지금 왜 손흥민일까? 토트넘이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와 12월 리버풀전에서 공개될 그날의 장면은 무엇일까? 그 답을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11월 29일 영국은 이상했습니다. 토트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스널전 1대4 참패. 파리 생제르맹의 3대5 완패. 팬들은 탄식했고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런던은 침묵했고 구단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길한 기류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새벽 5시 토트넘 공식 계정이 조용히 하나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영상은 영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이미 떠난 사람. 손흥민. 토트넘의 얼굴, 북런던의 심장, 10년 동안 이 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단 한 명. 그 영상은 팬들이 가장 사랑하던 장면이었습니다. 2023년 풀럼전. 히샬리송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 찰칵 세리머니. 토트넘이 가장 빛나던 순간. 문제는 그 장면을 올린 시점이었습니다. 왜 지금? 왜 토트넘이 아닌 LAFC 선수를 다시 호출하는 것일까?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돌아와요 캡틴. 그립습니다 손흥민. 당신 없이 토트넘은 텅 비었습니다. 그들의 문장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후회, 슬픔, 미안함 그리고 인정. 토트넘 팬들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잃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지만 다음 날 벌어진 일이 진짜 북런던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도기 생일 영상. 거기에도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오도베르 골 영상. 거기에도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토트넘이 그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이 속속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12월 21일 리버풀전 고별식 유력. 팬들은 울었습니다. 그날 내가 간다. 10년의 마지막을 보고 싶다. 이건 작별이 아니라 경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토트넘이 아니라 손흥민 본인이었습니다. LA에서 조용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북런던 팬들에게 아직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어요. 구단 스태프들은 그 한 문장에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10년 손흥민이 팀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가 주장으로서 지켜낸 가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움직였습니다. 분석팀, 의무팀, 장비팀, 조리팀. 손흥민과 함께 세월을 보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호출됐습니다. 그들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날 때 하지 못했던 정식 고별식. 그가 받아야 마땅했던 레전드 귀환식. 하지만 손흥민이 떠나던 그날 팬들이 몰랐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렇게까지 붙잡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의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토트넘 훈련장 호스퍼 웨이는 그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손흥민이 떠나던 그 여름 모든 것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갔다. 유럽 도전의 마지막 순간조차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프리시즌 도중 한국으로 넘어와 뉴캐슬전에 출전해야 했고
그 경기가 곧 그의 고별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팬들은 보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었다. 바로 홍보팀 직원 한나 사우스와의 1시간 눈물이었다. 한나는 손흥민과 7년을 함께한 스태프였다. 우승 직후 손흥민 옆에서 유로파리그 우승 메달을 깨물며 환하게 웃던 금발의 그 직원. 언뜻 보면 직원이지만 실제론 손흥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한 시즌을 함께 울고 웃었던 가족 같은 존재였다. 손흥민이 떠나는 날 한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손흥민을 맞이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말없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그 둘은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너 정말 가는 거야? 한나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손흥민은 억지로 밝게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한나. 이렇게 급하게 돼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한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손흥민이 천천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고마웠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평소 언제나 웃고 장난치던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가까이 조용히 울기만 했다는 사실을 토트넘 내부 몇 명만 알고 있었다. 그날 한나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언젠가 꼭 다시 이곳에서 인사해야 해. 당신은 이 구단이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야.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나는 그 표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손흥민은 자신이 북런던에 남긴 마음의 숙제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손흥민은 떠났고 영국 팬들은 그를 제대로 배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시간은 지나갔다. 그러나 6개월 뒤 LAFC에서의 인터뷰 중 손흥민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토트넘 소속 마지막 경기, 그게 런던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게 참 복잡했어요. 팬들과 정말 제대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건 스스로도 끝내지 못한 약속이었다. 손흥민의 인터뷰가 알려지자 토트넘은 즉시 내부 회의를 열었다. 구단 스태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돌아오게 하자. 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다. 손흥민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도 아끼지 않겠다. 그때 분석팀의 한 직원이 말했다. 그가 떠난 날 한나가 왜 울었는지 알고 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직원은 한나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손흥민은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떠났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믿었다. 그 말에 모든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팀을 사랑했던 사람. 그는 떠날 때조차 팬과의 작별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그렇게 토트넘은 결심했다. 우리가 먼저 그를 부르자. 하지만 왜 지금일까? 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일까? 왜 리버풀전일까? 그 이유는 손흥민도 토트넘도 아무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토트넘 내부 스태프 전원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때 팬들은 그저 급하게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토트넘이 지금 이 시점에 손흥민을 다시 부른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 사건은 구단 내부에서도 일부 스태프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한 문장이 있었다. 그날 손흥민이 떠나기 전 선수단 미팅이 비공개로 열렸다. 프리시즌 도중 이적 발표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선수들 대부분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 10년을 함께한 동료들은 손흥민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을 안아주며 전부에게 괜찮다고만 말해줬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장으로서 한마디를 남겼다.
이 늙은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 말 뒤에는 몇 초 동안 이어진 정적이 있었다. 손흥민은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울렁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의무팀의 한 직원이 그 표정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팀을 떠나면서도 자신보다 동료들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별보다 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토트넘 내부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분석팀장 마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팀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팬들은 전혀 몰랐던 장면. 토트넘 내부 몇 명만 알고 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손흥민이 떠난 직후 선수단 전원이 자발적으로 클럽하우스 벽면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 벽에는 토트넘의 역대 주장들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칸이 비어 있었다. 바로 손흥민의 자리. 원래 원칙대로라면 토트넘을 떠난 선수는 벽에서 내려야 한다. 하지만 선수들은 거부했다. 그는 우리 주장이다. 그 자리를 비워두지 말아달라. 감독도 말렸다. 규칙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러자 의외의 사람이 손을 들었다. 바로 새롭게 들어온 유망주 오도베르였다. 그는 떠난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다른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뱅크팀 스태프들은 침묵했고 결국 구단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손흥민의 사진은 내려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지금도 토트넘 클럽하우스에는 그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다. 토트넘이 그를 전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 후에 벌어졌다. 손흥민이 떠난 지 한 달 후 토트넘 구단 내부 이메일에 한 통의 장문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손흥민. 그는 이렇게 적었다. 팀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말해주세요. 당신들은 나에게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은 장비팀의 직원은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떠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메일은 구단 내부에서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손흥민은 스스로의 진심을 조용히 숨기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 11월 손흥민이 LAFC 인터뷰에서 팬들과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토트넘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10년 동안 지켜온 자신만의 방식으로 떠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 그래서 토트넘은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완성해주자.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 가지. 왜 리버풀전이어야 하는가? 왜 토트넘은 그 날짜를 고집하는가? 그 이유는 10년 동안 함부로 공개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사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연은 손흥민 본인조차 다시 듣기를 두려워했던 이야기였다. 손흥민의 귀환 날짜가 하필이면 12월 21일 리버풀전이라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됐다. 왜 하필 그 경기인가? 토트넘과 리버풀은 어떤 의미가 있지? 수많은 추측이 오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트넘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심지어 몇몇 스태프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 시작은 6년 전 2019년 겨울의 한 장면이었다. 그날 토트넘은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과 중요한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스코어는 1대0, 토트넘이 끌려가던 상황. 경기 중반 손흥민은 골키퍼 알리송과 충돌하면서 잠시 쓰러졌다. 당시 한국 팬들은 그저 살짝 아파 보였다고만 기억했지만 토트넘 내부는 전혀 달랐다. 그 장면을 지켜본
토트넘 의료팀 파비안 박사는 그날 밤을 이렇게 떠올렸다. 그는 정말 잠깐 쓰러졌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고통을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경기 후 클럽 의무실에서 파비안 박사는 조용히 손흥민에게 물었다. 소니 괜찮아요? 그는 늘 그랬듯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팀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당시 검사 결과는 의료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손흥민은 그날 몸 상태가 경기에 나서면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출전을 강행했고 경기 내내 누구보다 많이 뛰었다. 의료팀은 그때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손흥민이 떠난 날까지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자. 그의 헌신이 그를 더 아프게 만들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은 토트넘 내부 스태프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상처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잊힐 듯 잊히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이 팀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리버풀전만큼은 그에게 늘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동료를 위해 뛰었고 팀을 위해 부상을 숨겼고 팬들을 위해 몸을 던졌던 경기. 그리고 토트넘은 알고 있었다. 손흥민이 가장 많은 눈물을 삼켰던 순간이 바로 그 리버풀전이었다는 것을. 손흥민의 마지막 메시지. 팬들과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 이 말이 공개된 이후 토트넘은 여러 날짜를 검토했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경기는 리버풀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3-2024 시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넣은 마지막 대형골이 리버풀전이었기 때문이다. 그 골을 넣고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조용히 손을 모았다. 팬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손흥민은 느끼고 있었다. 언젠가 이곳과 인사를 해야 한다면 리버풀전이 되어야 한다. 토트넘이 이 날짜에 모든 준비를 집중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였다. 하지만 운명처럼 맞물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은 손흥민 본인도 최근까지 몰랐던 사실이다. 리버풀전 당일 토트넘 내부 스태프 한 명이 몰래 준비해온 것이 있었다. 바로 SON10YEARS라는 작은 플래카드. 그는 손흥민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시즌 내내 그걸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플래카드가 12월 21일 드디어 그날을 맞게 된다. 그리고 토트넘이 준비한 마지막 장면은 아직 누구도 모른다. 손흥민조차 듣지 못한 이야기다. 하지만 운명처럼 맞물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이 부분은 손흥민 본인조차 최근까지 몰랐던 사실이다. 리버풀전 당일 토트넘 내부 스태프 한 명이 조용히 준비해온 것이 있었다. 작은 플래카드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10년의 시간을 통째로 뒤흔들 정도로 컸다. 그리고 그 플래카드는 12월 21일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문제는 이 플래카드 자체가 행사 준비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트넘은 그날 단순히 레전드를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감정의 장면을 재현하려 하고 있었다. 그 장면의 출발점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던 날 누군가가 조용히 바라보았던 단 한 번의 표정이었다. 그 표정의 의미를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구단 내부 몇몇은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설명을 피했다. 말로 꺼내면 무너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표정 속에 숨어있던 감정이 12월 21일 리버풀전 하프타임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전체를 뜨겁게 만드는 어떤 행동으로 완성된다. 어떤 행동이었는지, 누가 그 행동을 준비했는지, 왜 그 사람이었는지 아직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눈물 없이 버티는 이는 거의 없을 거라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묵직한 여운 하나가 벌써부터 북런던의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초대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환영 행사나 레전드 기념식 때문이 아니었다. 구단 내부에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새지 않았던 깊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2월 21일 리버풀전 하프타임에 펼쳐질 특별한 장면으로 완성될 예정이었다. 이 준비는 이적 발표 직후인 지난 8월부터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다. 당시 토트넘 직원들의 분위기는 영국 현지 기사와 다르게 훨씬 무거웠다. 이적이 확정되자마자 장비팀, 조리팀, 그라운드팀, 의무팀, 그리고 경기 분석실까지 10년 동안 손흥민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단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침묵을 깨고 장비팀장 줄리언이 작게 한마디를 꺼냈다.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장을 무너뜨렸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떠나는 날,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잖아. 맞는 말이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열린 뉴캐슬전으로 토트넘과 이별했다. 그는 북런던 홈팬들 앞에서 정식으로 고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현지 팬들은 그가 떠난 것도, 작별 인사도, 그토록 헌신한 주장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게 토트넘 스태프들의 마음을 6개월 내내 짓눌렀다. 그때 홍보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꺼냈다. 우리가 그에게 마지막 경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한 10년을 우리가 직접 정리해주자. 그 자리에서 토트넘 스태프들은 손흥민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명은 단 하나. 마지막 작별 인사. 손흥민. 그날부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수십 개의 공간에서 조용한 촬영이 진행됐다. 분석팀은 손흥민이 기록한 173골 101도움의 순간을 모두 다시 편집했다. 그는 골을 넣은 뒤 늘 쑥스러운 듯 웃고 동료들을 껴안고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던 모습이 반복됐다. 조리팀은 그가 가장 좋아하던 식단을 하나둘 적어 내려갔다. 훈련장 근처에 있는 그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던 사진들. 그라운드 팀은 손흥민이 가장 많이 달렸던 구역, 그 좌표를 따로 저장했다. 10년 동안 그는 왼쪽 터치라인을 그 누구보다 많이 달렸다. 의무팀은 그가 다친 날보다 그가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보팀의 한나 사우스는 아무 말 없이 손흥민과 찍은 사진들만 모았다. 그녀가 마지막 인터뷰를 찍을 때 손흥민과 함께 무려 1시간 동안 울었다는 그 장면은 아직도 구단 내부에서 전설처럼 남아있다. 이 모든 자료가 하나의 영상으로 한 장면 한 장면 천천히 이어져 갔다. 프로젝트는 완성까지 4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인천공항에서 손흥민을 맞이할 팬들도 토트넘 서포터들도 전 세계 누구도 본 적 없는 그만의 진짜 이야기였다. 그 영상은 하프타임에 상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구단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손흥민이 등장하는 순간 토트넘은 10년 동안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수만 명의 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경기장 전체에서 울려 퍼지도록 했다. 송출될 문구는 단 하나. 그는 우리의 사람이었다. 이 문구는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 팬들이 부르기 시작한 응원가였다. 낯선 나라에서 홀로 뛰던 그 시절의 손흥민을
토트넘이 팬들이 그리고 북런던이 품어주었던 그 첫날의 문장. 그 문장이 10년이 지나 손흥민 앞에 다시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 이벤트 전체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장 충격적인 하나의 계획이 남아있다. 그 계획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토트넘조차 외부에는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 손흥민과 한 명의 직원만이 그 마지막 순간을 완성할 열쇠를 쥐고 있다. 그 장면이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 둘만 알고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 그저 그 행동 하나가 펼쳐지는 순간 스타디움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만 조용히 전해질 뿐이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던 날 수많은 스태프들 중 유독 한 사람만이 그를 오래 붙잡고 놓지 못했다. 토트넘 홍보팀의 한나 사우스. 그녀는 손흥민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지만 한나는 누구보다 오래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는 팬들도 선수들도 몰랐던 아주 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촬영실에서 작별 인터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말은 담담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한나는 갑자기 카메라를 끄고 그와 눈을 마주쳤다. 소니,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질문은 그녀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인터뷰실의 작은 조명이 한나의 눈물에 반사되며 흔들렸다. 10년을 이렇게 끝내는 건가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한나, 울지 마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나는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둘은 무려 GKS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함께 울었다. 그 사실은 토트넘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은 한나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로 남았다. 그녀가 가장 후회했던 건 그날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일을 해야 했고 촬영을 마무리해야 했고 마지막 순간의 혼잡함 속에서 다음에 보자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표정 뒤에 손흥민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감추고 있었는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이 얼마나 깊게 스태프들 마음에 자리 잡았는지. 그 후 몇 달 동안 한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했다. 바로 손흥민 단독 헌정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편집팀이 만든 초안은 훌륭했지만 한나는 거기에 단 한 장면을 더 넣고 싶었다.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어색한 상태에서 카메라 앞에서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던 그 첫 인터뷰 장면. 그 장면을 넣으면 손흥민의 10년이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완벽한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면의 원본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다. 10년 전 영상이었고 대부분의 파일은 오래전에 삭제되거나 이동됐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자신이 관리하던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 우연히 하나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다. SON 2015R AW. 열자마자 모니터 안에 어린 손흥민이 서 있었다. 소심하게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던 그 첫날의 표정. 한나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장면을 헌정 영상의 마지막 컷으로 넣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편집은 그녀의 손으로 직접 완성됐다. 그 장면이 헌정 영상에 들어간 것을 아직 손흥민은 모르고 있다. 팬들도 모른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토트넘 내부 극소수뿐이다.
헌정 영상의 마지막 장면. 2015년에 어린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 숙이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장면이 12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초대형 스크린에 펼쳐질 예정이다. 스테디움 전체가 그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그 누구도 그 다음 장면을 평범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장면 뒤에 이어지는 한 장의 사진 하나가 숨겨온 정말 중요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진은 손흥민조차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한나 사우스가 헌정 영상 마지막 장면에 2015년의 어린 손흥민 모습을 넣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한 장의 사진은 또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이었다. 그 사진은 토트넘 내부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SNS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의 손 안에서만 10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한 사람은 토트넘 장비팀의 베테랑 줄리언이었다. 줄리언은 손흥민이 입단하던 첫날부터 10년 내내 그의 유니폼과 축구화를 챙겼던 사람이다. 경기 전날이면 손흥민은 늘 같은 자리에서 줄리언에게 인사를 했다. 형,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 말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줄리언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 훌륭한 주장이라는 수준을 넘어 가족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감정은 손흥민이 떠나던 날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된다. 그날 작별 인터뷰가 끝난 뒤 손흥민은 유니폼을 정리하고 넓은 라커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잠시 멈춰섰다. 줄리언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이 라커룸을 천천히 둘러보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이 공간의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천천히 저장하는 듯한 느낌. 그러다 손흥민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방향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배웅도 박수도 카메라도 없었다.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음량으로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줄리언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는 말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구단에게, 팬들에게, 동료들에게, 아니면 북런던에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10년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 사진은 라커룸 끝 금속 사물함에 기댄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눈물도 없고 화나지도 않은 아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보는 사람의 심장을 묘하게 흔드는 장면이었다. 줄리언은 그 사진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니의 허락 없이 세상에 꺼낼 수 없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12월 21일 리버풀전 준비가 시작되면서 토트넘 내부 회의에서 그 사진이 처음 언급되었다. 줄리언은 회의 내내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마지막에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에게 그날의 손흥민이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들이켰다. 그가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사진이 떴다. 밝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흑백 톤에 가까운 그 사진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팬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진짜 얼굴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스태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나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조리팀의 로버트는 소리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사진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깊이 사랑받았고,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뜨겁게 버티며 10년을 살아냈는지 모두 말해주고 있었다. 그 감정의 무게는 어떤 영상 편집보다, 어떤 축구 기록보다, 어떤 SNS 멘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 끝에 한나는 줄리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니가 볼까요? 이 사진을 좋아할까요? 줄리언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를 자랑스러워했는지. 그 사진은 헌정 영상의 마지막 장면으로 조용히 배치됐다. 스타디움 전체가 소등되고 스크린에 손흥민의 10년이 모두 지나간 뒤 마지막 2초. 그 사진이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도록 설계된 컷. 그 장면이 나오면 경기장을 찾은 6만 명 중 눈물을 숨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사진이 왜 마지막으로 선택됐는지, 그 이유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드러난 듯 보이지만 정작 그 사진을 찍은 줄리언조차 완전히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 이야기는 손흥민에게조차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12월 21일 리버풀전 하프타임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꾼다. 12월 21일 영국 런던의 하늘은 특유의 겨울빛을 머금고 흐렸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주변은 오전부터 북적였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단순한 홈 경기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팬들은 손에 작은 배너를 들고 있었다. SONOURCAPTAIN 10YEARSOFPRID 그리고 WEARESTILLWAITING. 그 문장들은 북런던이 10년 동안 손흥민에게 품었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경기장 밖 스튜어드들은 유난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기자들도 마치 결승전이라도 열린 것처럼 카메라 세팅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오후 4시 55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다. 경기장 직원 통신망에 짧은 신호가 울렸다. 도착했습니다. 남쪽 게이트가 천천히 열리고 검은 코트 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손흥민. 그를 본 순간 근처에 있던 팬 몇 명은 자연스럽게 손을 입에 가져갔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10년 동안 토트넘의 로고를 가슴에 달고 뛰던 사나이가 다른 엠블럼을 품고 돌아온 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북런던이 사랑한 바로 그 얼굴이었다. 손흥민은 스태프들과 눈을 맞추며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그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움,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돌아온다는 안도의 숨. 플레이어 터널 앞에서 첫 번째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 사우스. 한나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그를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다가온 순간 그녀는 그대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소니. 그 한 단어를 말하자마자 한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손흥민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한나, 그날 못했던 인사. 이제야 하네요. 그 장면을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다. 그저 10년의 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묵직한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프타임. 스타디움 전체가 어둠 속으로 잠긴 순간 LED 전광판이 꺼지고 6만 명의 관중석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첫 장면. 2015년 어린 손흥민이 등장했다. 조심스러운 미소. 가볍게 숙인 고개. 잘 부탁드립니다. 팬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어떤 팬은 입을 틀어주며 울먹였고 어떤 팬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뒤로 10년의 골 장면들이 순서 없이 감정이 먼저 흐르도록 흩뿌려지듯 재생되었다. 마지막 컷. 줄리언이 숨겨온 그 사진이 회색빛으로 떴다. 라커룸 한가운데서 혼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손흥민. 그 한 컷은 말보다 깊은 울림이었다. 스타디움은 숨조차 소리가 날까 두려워하는 듯 조용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메인 스피커에서 문장이 울려 퍼졌다. 그는 우리의 사람이었다. 그 순간 6만 명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는 손을 가슴에 얹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뒤로 돌려 닦았다. 나이 지긋한 영국 할아버지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우리 캡틴을 잊지 않았다. 손흥민은 하프라인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가가 붉어지는 걸 팬들이 볼까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줄리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무 말도 없이 손흥민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심을 작게 조용히 말했다. 소니,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늘 그랬어. 그 작은 고백이 손흥민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다. 팬들은 박수와 함성을 수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은 천천히 눈물을 닦고 관중석을 바라보며 마침내 말했다.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팬들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의 마지막 인사. 손흥민은 스타디움 전체를 둘러보고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날 북런던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손흥민은 선수가 아닌 가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북런던은 잊지 않았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